오늘은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 행위 해당 여부 관련하여 구체적인 판결 사례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불법 대여 행위로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예시 사례들입니다. 다음과 같은 확인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착공 신고한 시공 현장에 원도급자 소속 직원 내지 기술자가 실제 투입 또는 배치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현장 대리인이 원도급자 소속 임직원으로 되어 있다면 고용 시기, 고용 계약의 내용, 매월 임금 지급 여부, 본사와의 업무 수행 내역, 공사비 조달 또는 기성금 수령, 관리, 집행 현황, 시공에 따른 책임과 손익의 기속 주체 등을 파악하여 위장 고용 관계인지 여부를 따져보아야 합니다. 둘째, 건설공사의 수급 또는 시공 과정에서 원도급자의 직접적인 관여가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입니다. 이때는 입찰서, 견적서 등 제출, 선급금, 기성금 등의 청구, 수령, 하도급 자재장비업체 선정 및 대금 지급 등 공사 현장 관리 내역, 하자 보증서 발급 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고, 형식상 사용인감 날인 등 원도급자 명의로 처리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특정인이나 특정 업체의 책임과 개선하에 이루어진 단독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면 원도급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셋째, 건설공자 실적 신고 및 매출액 관련 자료와 착공 신고 자료를 대조 확인한 결과 공사명, 공사 금액, 공사 지역 및 발주자, 시공자 등 공사의 실체적 내용이 전혀 일치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넷째, 하도급 관련 분쟁관계 확인 결과 하도급자가 하도급 대금 지급 청구 등 하도급 관련 소송을 원도급자가 아닌 실제 시공한 자를 상대로 제기한 경우입니다. 다섯째, 원도급자가 해당 공사의 수익 금액에 상응한 지출 비용의 근거 자료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여섯째, 발주자가 기성률 등 공사 진행의 상황에 따라 원도급자에게 기성금 등 대급 지급 사실을 확인되지 않거나 수급인이 도급 계약 및 세금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화면에서 보시게 될 세 가지 대법원 판례는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확인 사항들을 바탕으로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다양한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불법 대여 행위 해당 여부를 판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로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판례는 불법 대여 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A사가 횡성군과 공사계약 체결을 한 이후 A사가 C사에게 시공 의뢰를 하고 C사는 A사에게 공사에 따른 보증금 1억 원을 예치하기로 하고 A사는 공사대금 중 14% 상당의 금액을 수수료로 지급받기로 한 사안에서 C사는 전문건설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에 입찰할 자격이 없었음에도 이와 같은 합의에 따라 이 사건 공사 전부를 시공하게 되었다는 점,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A사 직원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지 않고 C사의 대표가 직접 현장 대리인 A, B 등을 뽑아 A사 직원으로 등재한 후 그들로 하여금 공사 현장을 관리하게 했고 그들의 임금 또한 C사에서 지급한 점, A사의 B 대표가 공사 진행 편의를 위해 A사의 사용인감을 C사의 D 대표에게 교부하였고 D 대표는 이를 이용하여 임의로 소외 E사가 A사로부터 하도급 받은 것처럼 하도급 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하도급 신고를 한 점, 소외 E사 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A사로부터 소외 E사 명의 계좌로 하도급 대금을 송금하게 한 후 D 대표가 이를 출금하여 그 일부를 E사에게 명의대여로 지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자로부터 낙찰받아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에 명의대여자인 C가 공사를 포기하고 A사가 잔여 공사를 직접 맡아 완공한 경우라도 건설공사의 시공에 실질적으로 관여 의사를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고 실질적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보아 명의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두 번째 판례 역시 불법 대행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입니다. 땡땡 종합토건이 재건축 조합과 공사계약을 체결한 이후 동공사계약에 대해 박모 씨가 땡땡 종합토건으로부터 계약 승계를 하고 땡땡 종합토건은 실질적으로 시공에 관여하지 않고 애초에 투입한 자금 회수를 위해 박모 씨로부터 총 2억 원을 지급받은 사안에서 땡땡 종합토건의 경우 상근 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수주 실적이 전무하며 시공 자금을 조달할 능력 또한 없어 공사계약 체결 후에도 착수조차 하지 못했던 점, 땡땡 종합토건은 현장 대리인을 투입하였고 박모 씨는 작업반장 및 현장 기사를 투입한 점, 사용인감은 현장 대리인이 보관하고 박모 씨가 필요시 사용해 온 점, 박모 씨가 땡땡 종합토건에게 지급한 2억 원은 종합토건의 자금 회수용으로 사용되었고 공사에 사용되지 않은 점, 특히 경비로 지급하기로 한 2.5%의 돈에 대해 건설업계에서 면허의 명의대여로 의미를 쓰이는 흔히 사용한 용어인 부금이란 용어를 사용한 점, 2000년 5월 14일 박모 씨를 땡땡 종합토건의 법인 등기부에 이사로 등재한 점,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현장 투입 인원의 급여를 박모 씨가 부담한 점, 법인 인감을 소유한 박모 씨를 감시하기 위해 소속 직원을 파견한 것 이외에는 시공에 일체 관여하지 않았고 실제 소속 직원이 관여할 능력도 없었던 점, 땡땡 종합토건 대표가 공사 현장에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었던 점, 분양이익금을 거의 전부를 박모 씨가 차지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대여자와 실제 시공한 자 사이의 계약서 등 처분 문서의 형식적 문구만을 가벼이 믿어 명의대여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불법 대여라고 보지 않은 판례입니다. 땡땡건설이 A사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이후 이모 씨가 공사대금의 18%에 해당하는 금액을 A사에게 지급한 사안에서 A사의 공무부장이 공사 입찰, 현장 설명회에 참석하였고 이모 씨는 단순 동행한 것에 불과한 점, A사와 이모 씨 사이에 입찰 가격이나 명의대여 대가에 대해 입찰 참여 전에 논의나 협의한 바가 없었다는 점, 공사 금액의 차액이 수급가액의 18%에 달하여 통상 5% 내외에 결정되는 명의대여 대가로 보기에는 이례적이라는 점, 통상적으로 명의대여의 경우 공사 관련 자금은 시공자가 건설업자 명의로 신규 개설하여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되는데 기성구에 따른 기성금 산출 및 내역 통보는 A사가 담당했고 이모 씨가 기성금을 원도급사인 땡땡건설로부터 직접 받은 적이 없는 점, 공사비가 기성금보다 많았고 그때마다 A사가 자금을 마련하여 보충한 점, 직원급여, 현장 근로자 숙소, 식당, 자재장비 납품, 근로계약 및 보험 업무 등 시공 자체를 제외한 사실상의 모든 관련 업무를 A사가 수행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의대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다만 이 경우에 건산법 제29조 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일괄 하도급이 성립되는지 여부는 별도의 문제라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 행위 해당 여부 관련한 구체적인 판결 사례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의 일환으로 운영되고 있는 건설업 등록 불법 대여 신고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에 관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